네, 함께 좀 볼게요. 시장 상황. 우선은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인텔이죠. 네, 인텔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네, 빵 때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가로 아니 그 우선은 23% 상승해 줬고요. 캔들도 나쁘지 않네. 유성의 캔들 나왔네. 네, 긍정적. 근데 뭐 이거는 저거죠. 인텔 같은 경우는 CPU 많이 판매됐다. 그래서 어제 좀 이야기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GPU,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이제 CPU. 근데 CPU는 인텔. 그러니까 CPU가 많이 판매했다. 근데 CPU가 왜 많이 판매가 됐냐?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잖아요. 근데 이때는 AI 에이전트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네, 서로 협업을 하는 거거든요. 업무 분장을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업무 분장에서 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하냐? 어, CPU. CPU는 이제 직렬 처리거든요. 선형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보드 보시게 되면 네, 입출력 포트 같은 거 네, 제어해 주는 게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CPU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CPU거든요. 그리고 GPU는 병렬 처리하는 거, 이미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PU는 이제 AI의 텐서 기반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이제 인베딩 토큰들을 이제 경로 패턴을 처리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추론할 때 주로 쓰고. 네, CPU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나와가지고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 분장,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해가지고 업무 분장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최종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CPU가 뜨게 된 것은 AI 에이전트 때문에 뜨기 시작했다. 근데 오히려 AI 에이전트가 나옴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좀 많이 주가가 하락했죠. 근데 하드웨어 기업들은 내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HBM이 올라가다가 이제는 CPU로. 근데 이제 CPU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엔비디아도 올라갔죠. 근데 왜 엔비디아도 올라갔냐? 당연히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AI 서버에는 대부분이 저거죠. 그 렉에는 GPU가 다 대부분이죠. GPU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 이제 하나 정도가 이제 CPU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AI 에이전트화 되니까 이제 CPU가 더 많이 필요하긴 하겠죠. 업무 분장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 CPU 인텔의 어떤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옴으로 해가지고 그와 더불어 GPU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GPU의 대표적인 종목이 엔비디아인 거죠. 네, 엔비디아도 네, 4.32% 이게 아마 신고가 때려줬다고 하는데. 네, 잠깐만 볼까? 아직 신고가는 아닌가 보다. 하여튼간 뭐 이제 신고가 때리려고 하는 것 같긴 하네. 근데 결국에는 소리 뭐야? 아니구나. 소리가 아니구나. 나오고 있죠 지금 화면. 나 화면 안 나오는 줄 알았다. 네,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인, 어, 이걸로 화면 바꿉시다. 이걸로 바꾸면. 예. 그래서 뭐냐면은 네, 그래서 이제 CPU가 많이 판매가 됐잖아. CPU가 많이 판매됐으니까 AI의 수요는 앞으로도 더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한 것은 이거를 좀 이야기했어요. 뭘 이야기했냐면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약간 반복하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요점만 좀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AI를 세 단계로 보고 있어요. 1단계는 적금 AI 에이전트 시대. 2단계는 AGI. 3단계는 ASI. 물론 뭐 제가 보는 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죠. 그러면서 이제 CPU가 뜨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AGI 시대는 이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언어 모델이죠. LLM이죠. 근데 LLM 말고 이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피지컬 AI죠. 공간 모델. 네, 공간 모델입니다. 그래서 LLM과 공간 모델이 플러스가 되는 타이밍이 AGI 시대라고 좀 정의하고 있고요, 저는. 그 다음에 ASI는 뭐냐? ASI는 LLM과 공간 모델이 플러스 돼서 새로운 이제 트랜스포머의 모델이 나오고 공간 언어 모델이 있죠. 예, 그래서 공간 언어 모델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칩으로 양자, 예, 양자가 붙게 되면은 그게 ASI라고 보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계냐? 이 첫 번째 단계예요. AI 에이전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에이전트 단계니까는 앞으로 뭐 AGI 시대도 올 거고 ASI 시대도 올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이 AI 관련된 종목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관점에서 뭐 CPU 관련된 종목들, 네, ARM, 그 다음에 또 뭐도 올라갔냐? 눈에 띄는 게 AMD, 네, AMD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좀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CPU 관련된 건. 그러니까 AI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텔만 올라간 게 아니라 또 엔비디아도 올라갔고 예, 그만큼 강력하다 AI에 대한 수요가. 왜? 아직까지 AI는 발전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 대신 이제 뭐 나머지 뭐 잔파동 정도는 있을 수가 있긴 하겠죠. 제가 이야기한 거는 전체적인 패러다임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은 다만 우리가 좀 고려를 할 게 오라클이죠. 예. 이 오라클 이슈가 좀 있는데 뭐 오라클 이슈를 좀 들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뭐 스타게이트라고 해갖고서 어 오픈 AI고 오라클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손잡고서 데이터 센터를 막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증설을 하고 있지. 근데 이게 다 거의 빚이잖아요. 빚. 빚내서 하는 건데 우선은 이제 여기 투자를 누가 하냐?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에서 네, 오픈 AI에게 엄청난 투자하고 근데 소프트뱅크 여기도 사모펀드라든지 그걸 좀 활용해 가지고 돈을 이제 갖고 와서 오픈 AI 쪽에다 막 투자를 하고 있고 오픈 AI는 또 이제 데이터 센터 증설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그 매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캐펙스 투자를 오라클하고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 또 오라클은 또 선제적으로 돈이 지출돼야 되는 거니까 회사 자금 50%하고 그리고 사모펀드라든지 기타 등등 돈을 빌릴 수 있는 곳하고 빌려갖고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증설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모펀드, 프라이빗 펀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오라클의 신용 등급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증설하게 되면 수익은 언제 나올까 그거에 대한 좀 걱정,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 약간 태클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CPU하고 CPU를 잘 봐보세요. GPU가 있고 HBM이 있고 그다음에 CPU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죠? 이거는 서버잖아. AI 서버라고 하죠. AI 서버고 AI 서버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뭐죠? AI 서버가 한 10개 이상 19개인가? 하여튼간 그 정도 모이게 되면 이게 하나의 렉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렉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클러스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AI 서버에 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냐면 GPU 들어가지, HBM 들어가지, CPU 들어가지. 근데 이 렉이 어디에서 활용되어지죠? 데이터 센터라는 공간에서 활용되어지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누가 증설하죠?
오라클이 대부분 증설하죠. 물론 다른 회사들도 있긴 하겠지만 오픈AI 쪽에서 돈 투자해서.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빌려다 쓰다 보니까 그것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증설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은 이제 주저주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다 쓴 부분이. 그래서 신용등급도 약간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그러니까 신용에 대한 우려, 프라이빗 펀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용 우려 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진화는 계속적으로 진화는 되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CPU라든지 GPU라든지 HBM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디서 활용되죠?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되어지는데 그 활용되어지는 오라클의 스타게이트 이 프로젝트가 50% 정도가 오라클의 돈이고 자금이고 50% 정도가 돈을 빌려서 지금 증설하고 있는 이런 신용 우려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에서 자금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신용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됐죠? 예, 그러시면은 이제 투자 전략을 아시기는 하겠죠? 근데 수요는 있죠. 예, 당연히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AI가 그냥 초기 단계니까 AI 에이전트 시대니까 아직 뭐 AGI, ASI로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다 이야기했죠. 이 정도면 약간 분위기. 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 뭐 근데 인텔은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는 약간 특이했던 부분이 이것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신고가 때리면서 막 올라간 거 같잖아, 그치? 그래서 뭔가 대단해 보이긴 하지. 신고가 때리면서 막 날아가는 것처럼 뭔가 엄청나 대단하다, 그치? 근데 이게 냉정하게 보게 되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 박스권이야.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야, 그치? 그러니까 이 박스권 돌파한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매집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이게 만약에 매집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가 돌파갭이 될 수 있는 거고 돌파갭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돌파갭 다음에 급진갭, 계속갭, 그 다음에 아일랜드 갭 이것까지 가려고 한다면 갭의 생애 주기로 가려고 한다면은 앞으로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게 매집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것을 좀 그렇게 쉽게 볼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여기에서 올라갔다 이런 개념으로만 볼 영역은 아니다라고는 생각되어지기는 합니다.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는가? 기존의 인텔의 이 CPU 패러다임. 근데 인텔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C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펩, 그 뭐지? 파운드리, 그래서 TSMC처럼 뭐 설계한 그 칩 같은 거 받아갖고서 여서 칩만 생산해주는 그 파운드리 사업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사업을. 자, 이런 거에 의한 이제 성장성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거기다가 CPU도 갖고 있는데 AI 에이전트가 대물해가지고 주가는 치면서 이 여기에 이 패러다임은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이었죠? 이 밸류에이션은 저런 패러다임이었잖아. 그냥 CPU만 판매하는 회사였잖아, 그치? 근데 CPU가 안 팔리고, CPU도 뭐 PC에서 약간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폭락했었는데 이제는 이 CPU가 어떤 수요가 발생한 거죠? AI 에이전트라는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된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 인텔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밸류에이션은 예전에 PC 시대의 밸류에이션이고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AI 데이터 센터 이 시대로 넘어온 거잖아.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앞으로는 뭐도 있어요? AGI도 있고 ASI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AI가 발전한 부분은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피지컬 AI까지 접근하게 버리게 되면 그렇죠? 공간 언어 모델까지 접근하게 되면 예, 이 밸류에이션 가치를 좀 다르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인텔.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봤어요. 인텔이 올라가서 본 게 아니라 인텔이 올라가서 본 게 아니라 저는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본 거예요. 엔비디아 인텔이 단순하게 뭐 23% 올라가서 아 이것 때문에 대단해요. 이걸로 저 이거 별로 관심 없고 이것보다는 네 저는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본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인텔만 올라갔으면 CPU AI 에이전트라는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다는 하나의 요소의 팩터에 불과한 거잖아. 그쵸? 하나의 요소인 거지. 만약에 얘만 올라갔다 한다면. 근데 얘만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얘기예요.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그쵸? 그런 의미로 더 이것은 어떤 분위기다라는 거지. 대세 분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부채 이슈도 있으니까 네, 신용 이슈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따로 좀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다. 라는 거 염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왔어요.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가 조금 쓰면은 이게 전고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죠. 예. 돌파 직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분위기 좀 살펴봤어요. 네, 이 정도 볼게요.